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구청장을 새로 뽑는 서울 강서구는 보궐선거로 지역마다 선거전이 치열합니다. 6일과 7일 이틀간의 사전투표, 강서 주민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했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보궐선거 사전투표 소식으로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아직 본투표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이미 1차 표심은 모아졌습니다. 미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의 바람은 어땠을까요? 첫 소식 서주원 기자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 5일 전 6일과 7일 이틀간 이어진 사전투표. 많은 유권자들이 이날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불과 1년여 만에 구청장을 다시 뽑게 된 상황. 투표소를 찾은 마음이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해외 근무 중인데 지금 휴가 중이거든요. 휴가 중일 때 마침 이런 일이 있어서 일단은 투표를 하고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나왔고요. 일단은 뭐 어찌 됐건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내가 일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꾼이 있어야 하는 강서구. 유권자들에게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약 세우신 거 좀 잘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현 가능성 있는 그런 것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개인적인 거긴 한데 동생이 이번에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좀 아이한테 좀 더 좋은 지원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뭔가 경제적인 지원이나 좀 더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지원? 아무래도 경제적인 지원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역대 그 어떤 강서구청장 선거보다 관심이 뜨거웠던 이번 보궐선거. 새 강서구청장이 누가 될지 이제 결과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은 그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구청장, 지역에 꼭 필요한 구청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우리공화당 이명호 후보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사퇴한 뒤에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선언했습니다. 이전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보수가 승리하고 보수 대통합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사퇴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투표를 할 때 이명호 전 후보에게 기표하면 무효로 처리됩니다. 진정한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고뇌와 고심 끝에 살신성 있는 마음으로 보수 대통합의 마중물에 되겠다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 김태우 후보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퇴라는 명단을 내려주신 이명호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우리공화당 이명호 전 후보의 사퇴로 이번 보궐선거는 모두 6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 될까요? 강혜진 기자가 보궐선거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33년 경찰 공무원 출신입니다.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됐습니다. 진 후보는 경찰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봉사자로 헌신한다는 포부입니다. 반칙 없이 국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청렴하고 깨끗한 후보. 저 진교훈이 강서의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검찰 수사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지만 사면 복권됐고 당내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김 후보는 다시 강서구청장이 돼 수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각오입니다. 제게 나머지 3년의 구청장 직을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 모든 수건 사업들을 속전속결로 단기간 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의당 권수정 후보는 서울시의원 등을 지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권 후보는 양당 정치를 깨는 한편 전세 사기 피해 주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친이, 친윤을 넘어서 강서 구민의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아래로부터 일하고 땀 흘려왔던 사람 그리고 행정의 경험까지 두루 갖춘 권수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보당 권혜인 후보는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권 후보는 현 정부를 심판하겠다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공약했습니다. 세상을 고치는 한의사, 저 권혜인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강서구의 맥을 제대로 짚어서 주민분들에게 어디서든 힘이 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서울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김유리 후보는 녹색 공공교통 1번지 강서구를 약속했습니다. 변호사인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는 영어 공용도시와 경제특구로의 성장 등을 공약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 볼 텐데요. 주요 후보들이 현안을 바라보는 관점과 나머지 대표 공약들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진교훈, 김태우 두 후보의 3대 공약을 서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서구의 오래된 지역 현안인 고도 제한 완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의 관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관련 국내법 개정은 이미 수년 전 이뤄졌고 현재는 국제 기준의 개정을 기다리는 상황. 두 후보 모두 결과 도출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어드리겠다. 전제 조건은 이 고도 제한이겠죠. 이 고도 제한 문제를 잘 처리해서 신속하게. 그런 로드맵들이 있기 때문에 로드맵대로 진행을 하지만 그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는 좀 찾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도 제한 완화에서 이어지는 개발 구상도 비슷합니다. 김태우 후보는 구도심에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내세우고 진교훈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의 신속 추진을 꼽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표 공약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진교훈 후보, 미래항공 전략산업단지 조성과 남부순환도로 지하화 등의 김포공항 혁신개발 카드와 여성 안심안전도시 조성을 내걸었습니다. 김포공항이 강서구의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서구 전역의 산책로와 그리고 둘레길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태우 후보. 중앙정부 예산 확보와 자체 예산 절감 등을 통한 계층별 복지 시스템 확대와 대기업 연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유치 등 유명 학군 형성을 약속했습니다. 롯데월드 같은 게 없잖아요. 그거를 우리 지역에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민자 유치로 만들 거거든요. 수익을 올리면은 그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 체납받아서 우리 복지 비용에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있는 돈은 아끼고, 그리고 없는 돈은 벌어들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목동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교육 체계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한 내용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주요 공약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는 두 후보.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또 정의당 권수정 후보와 진보당 권혜인 후보에게도 3대 공약을 물어봤습니다. 두 후보는 민생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주원 기자입니다. 정의당 권수정, 진보당 권혜인 후보, 진보계열 정당의 두 후보는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전세 사기 대책을 꼽았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기구를 만들어 선구제, 후회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외 3대 공약에도 결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민생 활력입니다. 두 후보 모두 지역화폐, 사랑상품권 발행을 약속했습니다. 권수정 후보는 1,000억 원, 권혜인 후보는 400억 원. 추가 세부 공약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사랑상품권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또한 편리하게 이런 전통시장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함께 보완하는 작업들을 좀 이루어갈까 하고요. 에너지 지원금 10만 원씩 지급을 해서 에너지 전기세 부담 때문에 에어컨도 못 틀고 있는 이런 상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공약은 차별성이 있습니다. 먼저 권혜인 후보는 방사능 안전급식, 강서구 전역 확대와 여성 안심귀갓길 확대 등을 내걸었습니다.
김은 먹여도 되는 건지 미역국은 먹어도 되는 건지 이런 걱정이 엄청 많으신데요. 이것을 학교에서부터 좀 안전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 밥상만큼은 좀 지키겠다는 거고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중고부터 강서구 안에 있는 모든 공공급식을 하는 곳까지 확대를 해서 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꼭 만들어내겠다. 권수정 후보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월 10,000원의 그린교통 수단과 무료 공공교통수단 도입 등을 공약했습니다. 특히나 이 그린, 녹색, 그리고 돌봄, 안전 이런 쪽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기도 하고 가장 공약의 방향성이기도 한데 월 10,000원씩 연 12만 원의 그린 교통수당을 지급해드리겠다라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함께 공공교통을 같이 타는 방향의 전환을 만들겠다. 강서 구민들과 함께 그런 공약을 내고 있고. 소속 정당의 가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진보 후보들의 공약들, 강서구 유권자들의 표심을 얼마나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보궐선거의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 가장 먼저 논란이 됐던 것, 바로 40억 원에 가까운 선거 비용인데요. 왜 논란이 됐던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새로 뽑은 구청장은 과연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펼쳐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구청장이 유죄를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인정돼 김태우 전 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김 전 구청장의 지지자들은 그가 죄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국가를 위해 공익제보한 김태우 강서구청장 파기 환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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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죄가 있다고 봤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강서구청 측은 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 4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내야 했습니다. 선거관리 경비 부담 주체관에서는 공직선거법 277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10월 11일 실시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경비는 강서구청에서 편성해서 우리 강서구 선거관련에 납부한 바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구청장 공백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신 이어갔지만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구의회에선 행정 공백에 대한 여러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10월 11일 새롭게 뽑히는 강서구청장은 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5개월의 구정 공백을 메워야 하고 여러 현안에 대한 대책도 곧바로 추진해야 합니다. 선거로 인해 잠시 갈라졌던 민심 역시 다시 한데 모아야 합니다. 57만 주민이 모여 사는 강서구를 위해 새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은 그만큼 많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새로운 구청장은 곧바로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강서구청장으로서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실행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약 2년 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정치인이 아닌 지역의 일꾼을 뽑아야 하는 강서 구민들의 표심은 어느 곳을 향하고 있을까요? 선거를 바라보는 구민들의 다양한 시선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지역 커뮤니티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청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선거인 만큼 카페나 SNS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강서구청장 마음이 가는 사람이 없네요. 누가 좋을까요? 라며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차기 구청장은 공약 불이행 시 스스로 사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듭시다 라는 글에는 좋은 아이디어다. 이참에 아주 확답을 받읍시다 라며 공감합니다. 편가르기 정말 지긋지긋하다. 정치적 견해와는 별개로 각 후보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의견 적어주셨고요. 정치적으로 과열양상을 띠는 분위기를 꼬집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채널 BTV가 보도해드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모아 분석해봤습니다. 양당 정치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정당에 눈을 돌립시다. 답답한 정치가 아닌 우리 민생을 챙기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강서에서부터 양당 정치 극복하자. 여기에 분노형 댓글도 제법 눈에 띕니다. 이게 말이 되나? 강서구민은 자존심도 없는 줄 아나?
정신들 차리세요 제발. 구민들이 지켜본다. 정치 싸움에 지친 강서 구민들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역대급 시끄러운 보궐선거지만 그래도 구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 되어주세요. 강서구의 새 희망을 만들어주세요라며 새로운 구청장에 대한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표현의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강서구에 꼭 필요한 사람을 뽑겠다는 마음은 같아 보이는데요. 현장에서도 이런 민심을 살펴봤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과정 자체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느 후보는 너무 뻔뻔하지 않나. 너무 스트레스예요. 특히 너무 싫은 후보들이 계속 나오고 그 정치인들을 본다는 자체가 에너지가 막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어서.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권자는 50만 603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동별로는 화곡 1동이 47,65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가장 적은 곳은 가양 2동으로 12,787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연령대에서는 30대가 전체의 19.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40대가 17.4, 50대가 16.65로 나타났습니다. 60대는 16.16%, 20대는 15.94, 70대 이상은 12.74, 10대는 1.7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치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 세금으로 업무 차량을 렌탈했는데 업무상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렌탈한 업무 차량 내역입니다. 세금으로 5,400만 원 상당의 전기차를 렌탈해 매달 100만 원씩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지난해 9월 취임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A씨의 전용 차량입니다. 당시 공단 내부 규정은 업무용 차량 운영 기준만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A 이사장 취임 후 한 달 만에 전용 차량 사용 기준이 개정됐습니다. 공단 이사장이 출퇴근 전용 차량을 만든 건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사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이 왜 우리의 혈세로 충당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관용차나 전용차, 공용차에 대한 개념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주민, 특히 젊은 우리 세대에, 왜냐면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세대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실제 A 이사장 자택에서 공단까지 출퇴근 거리는 약 10km 미만입니다. 그런데 제출된 차량 일지에는 왕복 평균 30km 이상으로 여러 차례 기록됐습니다. 업무를 하지 않은 연차에도 공단 출퇴근 차량을 사용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관련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다만 A 이사장은 취재진에게 공단 내부 규정상 자신의 출퇴근 전용 차량으로 구분했고, 하루 출퇴근 거리 기록은 업무상 유관기관 등을 방문한 내역이 포함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연차 시 전용 차량 사용에 대해선 반차만 사용해 출퇴근으로 사용했다는데 제출된 사용 내역과 달랐습니다. 매일 그 똑같은 거리를 표기하면서 다니시는 것들이 그럼 정해져 있는 것인가? 그렇게 떳떳하시면 그 업무 일지에 차근차근 적으시면 되죠. 공단은 전용 차량 만들어 놓고 자기가 탄다고 하고 연차 때도 쓰는구나. 그게 과연 일반적인 주민분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 공용 차량의 사적 이용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는 해석도 검토 대상입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A 이사장은 구의회의 감사 요청에 적극 대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사특위 구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이 내용이 보도된 이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또 다른 의혹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강혜진 기자입니다. 공용 차량 사적 남용 의혹에 대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의 반론보도 청구 내용입니다. 연차 시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은 반일 연차 휴가일에 차량 기록을 오인한 것이라며 부당 사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행거리 과다 기록 의혹에 대해선 유관기관 방문 등 다양한 공무 일정 운행 내역을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사장의 연차 일정은 공단 측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근데 연차를 내셨는데 어떻게 차량을 운행하시지? 그거는 그러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저희한테 자료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문제가 있거나 업무 일지 자체를 밀러서 쓰다가 놓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일반 주민분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차량 규정에는 운행 시간과 경유지, 목적지는 물론 주유량과 잔고량 등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취재 결과 김 이사장이 운행한 차량 일지에는 경유지 등의 상세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10일 차량 일지가 이중으로 작성됐고 22일부터 5일간 운행 일지는 아예 없습니다. 또 다른 차량 운행 일지입니다. 한강 다목적 운동장과 경복고 등 서울 도심을 1시간 만에 운행하는데 75km의 거리를 달렸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거리라면 이곳 시설공단에서 경기도 수원역까지 왕복으로 운행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때문에 차량 운행 일지에 허위 작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더군다나 자치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방 공기업의 물품과 차량 구매 등 관련 예산은 구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건너뛰고 공단 공공요금 비용 등으로 충당해야 할 예산 일부를 차량 렌탈비로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단 측은 지방자치단체 특정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근데 공무원인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어차피 공직자잖아요. 예.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해당되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한 공단 이사장의 출퇴근 전용 차량 매입이나 렌트에 구 예산이 쓰이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단은 자기네들 공차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공사공단이 쓰는 것은 공사공단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출퇴근 전용을 왜 공차량을 쓰나요? 김 이사장은 반론보도 서면으로 대체한다며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종로구청은 사실 확인을 위한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여야 정치권 모두가 동원될 만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여론 때문인데요. 그만큼 지역 유권자들의 한 표가 더 중요하겠죠. 사전투표를 놓친 강서구 유권자들은 오는 11일 수요일 신분증을 지참해서 투표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지역을 읽는 뉴스, 더 깊이 있는 지역 소식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